좀 전에도 하셨어. 눈에 맞추면 30cm. 그 다음에 예, 그 사람의 눈동자 안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 우리 선생님 눈도 안 피해. 이제 훈련이 잘 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신체 접촉도 제가 알려드렸죠. 네, 우리 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뭐만 선생님 안 터치 안 하시면 되냐면 손만 안 잡으시면 돼요. 아, 예, 이거 새로운 거죠. 네, 네,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손 만지면 어떻게 돼요? 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복습하면 그럼 손 말고 또 어디 만지면 안 되죠? 맞습니다. 얼굴 중에서도 그렇죠. 여기 선생님 낯선 사람은 딱 두 군데만 피하시면 돼.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저하고 관계가 안 돼서 손을 탁 잡으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럼 어디를 허락하나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분하고 대화하실 때 이분이 어디 스킨십 하셨죠? 그렇죠. 등. 또 하나는 어깨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됐죠? 이렇게? 아, 네. 어떻게 해요? 펴요. 그럼 왜 또 펼칠까요? 자, 이제 알려주세요. 왜 펼칠까요? 포근하게? 아, 예, 맞아요. 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 기억하세요? 옥시토신. 우와, 정답! 정답! 선생님, 옥시토신.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제 입에도 잘 안 붙는데 페닐에틸아민 이렇게 페닐에틸아민 이하고 옥시토신이 선생님 손가락 사이사이 예,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접촉할 때 이렇게 만지 마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다 아시고 두 분만 잘 복습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우리는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준언어라고 되는데 쟤는 뭔지 아세요? 준언어? 언어는 언어인데 조금 반쪽짜리 언어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오 이런 거. 언어는 언어인데 반쪽짜리잖아. 뭘 하다 말죠. 그런데 가끔 얘네가 통해요. 아, 오, 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언어들이 전부 다 비언어. 아마도 이래서 퍼센테이지가 많을 거예요. 언어는 그냥 단어만 쓰시면 되잖아. 햇살, 맑음, 나무, 그렇죠? 뭐 하늘 이렇게 단어만 쓰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 단어에 맞게 나머지 그렇죠. 쫙 다 풀어져서 작품이 나와야 되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마도 그래서 많았을 거예요. 자, 지금 했던 얘기들이 여기 쫙 다 이제 나옵니다. 신체도 언어가 있는데 표정이라든지 아까 눈맞춤,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 몸의 움직임, 자세. 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스처.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제스처. 네, 미국 대통령 중에 계세요. 아, 오, 맞아요. 선생님. 그분이 제스처의 달인이시잖아. 연설 소통하면 얘하고 항상 일치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실함을 좀 제스처는 확 각인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소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어요.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의 신체적인 매력 포인트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젊은 애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두 분도 안 하시나? 나의 신체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아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해요. 의료에서 그죠? 부각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젊은 분들은 여기가 없잖아.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체 매력 안에 강아지 있어요? 자, 얘도 했어요. 의사 언어. 어떤 말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말투도 고치기 되게 어려워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말투에 어떤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녹음을 좀 해보세요. 녹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녹음. 네, 근데 저는 강사니까 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면 녹음 안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하면 제가 제 소리를 듣잖아요. 아유, 그 말을 진짜 많이 쓰는구나 이런 반복해서 쓰는구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때 녹음본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를 많이 쓰네요 이런 거 나온다든지 끄트머리에 언어 끝이 잘 안 들리네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나의 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때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속도도 중요하다고 하죠. 자, 나는 말이 빠르다라고 주변에 들어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예전에. 예, 예전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나는 말이 느리다, 답답하다. 네, 자, 두 분이 다 느리세요? 빠르신 분 누구지? 빠르신 분. 자,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보통인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느린 편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좀 의식하지 마시고, 이런 분은 좀 빠른 분이고, 이분은 좀 느린 분이고. 아침 드셨어요? 아침 식사, 아침 사셨어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물어보고 답 듣고, 물어보고 답 듣고. 네, 자, 스타트. 네, 오늘 아침 뭐 드셨나요? 식사. 선생님 먼저 물어보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식사는 뭐 하셨나요? 네, 오늘은 빵 구워서 잼 발라서 계란 얹어서 토스트 먹었습니다. 같이 이걸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저는 불고기 먹고 삼식살이랑 쌈장이랑 집에? 거기다가 또 삼계탕 뭐지? 샐러리. 아, 샐러리까지? 와. 오늘 집에 먹고 왔네. 네. 속도감이 좀 느껴지세요? 아, 저는 느껴집니다. 선생님 좀 빨라요? 조금 빠른 편? 선생님은? 보통인 것 같아요. 난 좀 조금 느리다 하시면서. 선생님 좀 느려요? 네. 선생님하고. 자, 이제 어제 저녁에 뭐 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생각나세요? 예. 자, 두 분이 대화하겠습니다. 어제 식사 뭐 하셨어요? 어제 저녁 밥하기 싫어서 김밥 가게 가서 김밥 사다 먹었어요. 그럼 질문해 주세요. 뭐 드셨나요? 그러면 어제 저녁 맛있게 뭐 잡수셨어요? 저는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먹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네. 우리 둘 다 어제 저녁을 좀 그러네요. 포장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별로 빠른 느낌 잘 안 오는데. 네. 네, 업무할 때 빠르시구나. 아, 네. 업무할 때 빠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톤은 좀, 우리 선생님은 조금 빠른 톤이시기는 해. 네, 그래도. 탄사고리. 아, 그래요? 오토바이.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정도의 빠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말이 빠르신 분은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조금 빠르거나, 예, 또는 이제 저 같은 강사 중에 말이 빠르신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네, 전달할 게 많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속도감이 막 달리거든요. 근데 저도 느린 편은 아니에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 빠른 편이고, 제 유튜브는 더 빨라요. 그래서 막 속도를 이렇게 느려가지고 듣거나 되게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빠르다, 말이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잘 안 고쳐지긴 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속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정도면 좀 문제는 있어요. 안 느리세요? 네, 안 느리세요. 선생님도 안 느리세요. 그런 느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런 완전 이렇게 처지고 막 이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발음은 어떠신가요? 네, 발음. 네. 강남, 콩남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그죠, 빠른데도 굉장히 정확하시죠. 정확하시죠. 진짜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네, 잘 들려요. 저희 네. 엄마가 귀가 좀 어두우신데 아. 자매예요. 오. 셋째 딸, 첫째 딸.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전화 목소리로 제 목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고 네. 그냥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했는데 얘 목소리는 잘 들려갖고 전달을 잘 해주죠. 저는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말라서 음. 동생분이신 거죠?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 뒤돌아서면 하나도 못 알아봐요.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말하는 거에 좀 누구의 말이 정확해야 내가 표정, 표정을 모르니까 좀 말에 관심이 주저를 있게 돼 있고. 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귀가 많이 열려 계시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새겨 듣고 또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계시는 그러니까 그 거구나. 사람 표정을 모르니까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말 속에서 찾는 아, 그렇구나. 어머, 그래요. 맞아요. 좀 많이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감각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말할 때 중요한 게 발음은 정확해요. 근데 발음은 진짜 발음은요 낭독밖에 없어요. 낭독.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매 예방 운동법 매일 한 번 치매 예방 운동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내서 책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있어요? 최근에 없어요. 선생님은? 있어요? 네.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선생님 있죠? 네, 늘 직업이 약간 이게 선생님 혹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선생님은?
네. 요즘 본다고 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 책을 읽을 때 발음을 교정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얘는 우리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거. 그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화책. 긴 책은 손에서 읽기 쉽지 않거든요. 동화는 문장이 좀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소리 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면 그게 발음 효과에 굉장히 좋고요. 지난번에 제가 휴머니티도 말하기 할 때 발음에서 제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전한 게 있어요. 끝헡말을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끝헡말. 예, 그래서 끝이 흐려지. 예, 그렇죠 선생님. 맞아. 우리 선생님 정확히 아시잖아.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예? 들리세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죠.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렇게. 예. 밑에 끝에만 한번 해봅시다. 바꿉니다. 시작.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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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꿉니다. 바꿉니다. 네. 바꿉니다. 바꿉니다. 네. 바쁩니다. 선생님? 바쁩니다. 네. 아, 제일 정확하죠. 와, 확실하네, 진짜. 네. 바꿉니다. 이렇게 다 해서 끝에 머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로 끝나는지를 들을 수 있게. 그게 진짜 상대방이 소통할 때요. 치매 어신들을 소통할 때는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못 알아들으시잖아. 예, 청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잘 안 들려 이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소통하면 어르신이 조금 이렇게 알아들으시는데 어느 누구하고 하면 아우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좀 이런 거가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뭐라고요 맞아요. 하기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알아듣고 싶으니까 네. 저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한 번에 알아들을 알아듣게 수 말하려고 있게? 하는 거 같은 적용한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네. 나의 10마디 말보다 이분 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좀 더 정확해요. 네, 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봐봐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셨어. 우리가 소통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성향. 예, 처음 만난 사람은 성향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몇 번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 지배 욕구가 강한 인물인가? 예, 예, 복종 욕구가 강한 인물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배 욕구가 강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집에 구하는 네,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편? 네, 그래 그래, 맞습니다. 집에 다 알고 계시네. 집에 욕구가 강하시면 순종하시면 돼. 순종하는 방법은 네, 인정해주면 돼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지배를 하고 싶은데 아예 그거 아니고요. 제 얘기 좀 먼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통할 때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도권. 그분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건 예, 정답은 순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치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도 계시잖아요. 예, 우리 두 분 많이 만나시잖아. 예, 그런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예, 맞습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닌 건 좀 달라요. 예, 어디서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좀 건성처럼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길게 좀 네를 갖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 네, 그렇죠. 그게 조금 마음을 닫는 거예요, 같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에이, 또 그냥 하는 소리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잖아. 이거 이게 뭐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 동작과 말의 끝 짧은 말을 살짝만 늘려주셔도 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나한테 수긍하는구나. 그게 이제 그분의 성향들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쓰는 표현에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어적 표현에도 비언어적인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표현을 하실 때 왜 저 사람 표정을 봐줘야 되지? 왜 저 사람 몸 동작을 봐줘야 되지? 목적을 갖고 봐주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뭘까요? 감정입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거든요. 언어도 우리가 사실 감정이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파악하는 거지만 아무 말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럼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좋았나 보다 웃고 있다.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실 때 언어가 되든 비언어가 되든 반드시 내가 하나로 두어야 하는 목적은 뭐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감정. 그래서 치매 어르신하고도 소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분하고도 소통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잠깐 하고 나서 실전의 연습을 좀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에티켓 들어보셨어요? 에티켓? 그러면 요것도 들어보셨을까요? 매너? 네. 에티켓하고 매너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에티켓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매너가 좋다, 나쁘다 말하나요? 매너. 네, 맞죠? 그럼 에티켓은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우리가 예의가 있다,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티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티켓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티켓이 있다, 없다. 예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 앞에 사람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는 것은 에티켓이 있다, 없다. 어디요? 문을 열어줬어요. 에티켓 있다. 안 열어줬어요? 에티켓 없다. 자,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나서 다음 사람이 그분이 다 나갈 때까지 문 뒤에서 잡고 있는 거 매너가 있다, 매너가 없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한 발을 더 나가고 싶으시다면 에티켓은 약속이라서 이 사람 그냥 예의 있어? 이렇게 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매너예요. 방에 들어갈 때 또 노크하라고 하잖아요. 예, 노크를 하는 사람은 에티켓이 있다. 노크 안 하는 사람은 에티켓이 없다. 근데 이 노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요런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뭐다? 매너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되고 싶으십니까? 매너. 그렇죠. 우리는 매너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래서 하나보다 하나를 더 생각해야 매너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보다 하나. 예, 사실 한 끗의 차이인데 한 번이 아닌 하나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매너는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자, 에티켓과 매너가 필수인 이유는 딱 정확하게 지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칼럼비아 대학 MBA 기업 CEO 연구 대상 결과 응답자의 93%가 대인관계에 대한 매너가 성공을 뽑았고요. 나머지 7%만 뭘로 뽑았냐면 실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매너를 갖추시면 됩니다. 매너는 성공으로 가는 하이패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소통해서 소통하고 나서 기분을 좋게 만드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매너까지 올라가신 분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대화하실 때 매너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5분만 쉴게요. 제가 늦었으니까. 10분을 드리기는 그렇고 5분만 쉬시고 요 매너법을 익히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선생님들 서로 오늘은 좀 매너를 가득 담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 칭찬. 네, 옳지 않죠? 유머. 그 다음에 경청. 네. 그 다음에 조금 낯설긴 하지만 레어드 화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청유형,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예, 그 다음에 yes, but 화법은 뭐냐면 아니요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 예부터 한다는 거. 누가 뭐 할 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예, 그래서 노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부터 얘기하는 거. 예, 이것도 앞에다가 조건을 붙여주는 거. 실례하지만 예,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Excuse me. 예, 얘네들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Excuse me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게 이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전달법이라고 있어요. 나전달법, 나화법. 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씩 다시 한번 찾아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고 있는 걸고 아는 거지만 이게 진짜 소통에서 너무 필요한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자,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을 하실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래가 칭찬을 춤춘다. 고래가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고래가 추는 칭찬, 그 고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70?
고래 IQ가 높은 건 아시죠? 네. 예, 높은 건 걔는 지능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들이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아무 칭찬에나 춤을 출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 아무 칭찬에나 춤을 출까 얘가? 아무 칭찬 춤을 안 춰요. 그럼 춤을 춘다는 건 뭘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근데 저는 춤을 춘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춤을 추는 건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칭찬과 행동을 하게 하는 칭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예뻐요. 예, 좋아요. 기분은 좋아. 그런데 예뻐요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기분 좋다. 누가 나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예쁘다는 거야? 뭐가 예쁘다는 거야? 헤어스타일 예쁘다는 거야? 얼굴 예쁘다는 거야? 목소리가 예쁘다는 거야? 몸매가 예쁘다는 거야? 옷이 예쁘다는 거야? 기분은 좋은데 행동을 나가는 건 안 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 립스틱 색깔이 참 예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머, 이 립스틱 색깔이 나한테 잘 맞나 봐. 그러면 립스틱 색깔이 나를 예쁘게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렇죠. 그 립스틱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바르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칭찬이냐면 행동하게 하는 칭찬이에요. 예, 우리가 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아직 더 살아보셔야 돼. 열심히만 해서 안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잘 되는 열심을 해야 돼요. 잘 되는 열심히. 잘 되는 열심이 바로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 기법 찾는 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삶에서 찾아요. 삶을 많이 살아보고 겪어보면서 경험해서 만들어서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빨리 이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열심히만 돼서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래요. 잘 되고 싶으면 잘 될 만한 걸 찾아라. 열심히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한 거가 효과가 날 수 있게 진짜 될 만한 열심을 담아라. 그런데 저는 칭찬할 때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뭘 잘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칭찬책에서 그런 글을 봤냐면 회사의 선후배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보고서를 좀 제출하라고 했나 봐요. 이 선임이. 그래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고 선임이 읽고 잘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게 와닿지 않더래요. 내 마음 안에. 예,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임이 그 글을 딱 읽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맞춤 하나도 안 틀렸어. 지난번에 가져올 때는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읽다가 자꾸 걸리는데 이번에는 맞춤법이 하나도 안 틀렸어. 그리고 딱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요지가 들어오네. 지난번에는 했고 연달아서 해서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네. 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 이 밑에 계신 분은 선임의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글을 이렇게 신경 써서 읽어주고 있구나. 맞춤법도 신경 써서 읽어주고 있고 내용의 흐름도 선임 읽어주고.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관심입니다. 예, 우리는 칭찬을 할 때 행동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바뀐 걸 끄집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칭찬이어야 상대방이 느낄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칭찬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절대 고래가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 끄집어 주셔야 되잖아. 자, 우리가 처음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처음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나머지 분들은 구면이시잖아.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매일 봐, 그쵸? 그럼 오늘 선생님 한번 가보실래요? 어제와 다른 거 있나? 어제와 다른 거. 어제와 다른 거. 옷이 선생님 봐봐요. 어제와 다른 거. 옷이 그거밖에 안 보여?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열심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도 구면이시죠? 네, 좀 찾아보세요. 좀 지난번에 봤을 때 뭐 좀 다른 거 있나? 우리 선생님도 구면이시잖아.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네. 지난 3주가 지나서 우리 선생님도 똑같네. 여기랑 저쪽이랑 달라지신 거예요.
네, 그때 봤어요. 네. 여기 동생분 오늘 만난 지 언제예요? 어제도 봤어요? 네. 어제 봤어요? 네. 그럼 선생님 두 개를 하세요? 이분도 주고 알죠? 이분도 잡고 이분도 잡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뵀잖아요. 나도 선생님을 처음 봐가지고 그게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일 모레 오실 거죠? 네. 내일 모레 오실 거죠? 제가 내일 모레 찾아드릴게요. 오늘 잘 기억해놨다가 우리 선생님도 저를 잘 봤다가 내일 모레 뭐가 좀 틀리다 이런 거 있으면 네. 저는 처음 뵈도 칭찬할 거 많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찾으셨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선생님 그 귀걸이 어제 했던 거예요? 반지 어제 했던 거예요? 우리 너무 관심없어 아니에요? 멜본 내면서. 근데 내일 보니까 더 못 찾은 거예요. 내일 보니까. 옷은 달라진 거 확실해요? 어제랑 네. 다르게 네. 입었어요? 오늘 근데 맞추고 온 거야? 오늘 같이 가자고? 색깔 톤이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요? 커플티 같아. 나 오늘 같이 오해받을 수도 있어. 커플 색깔 같으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은 찾았어요 혹시? 예, 지난번보다 훨씬 네. 스카프 옷도 물론 달라졌어요. 표정이 되게 잘 웃었어요. 그때는 잘 처음 안 봤을 때 뵀었구나.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표정이 달라요. 되셨는데 잘 안 보였던 거야 선생님이요. 선생님 지난번 시간에 이쪽에 앉아 네. 계셨잖아. 거리가 좀 있으셨잖아. 그래서 확실히 눈을 마주칠 시간이 좀 그래서 더. 그런가요? 오늘은 가까이 오셨잖아. 태양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안 네. 안 보이는 거리에 있다가 가까이 가까이 가보니까 가니까. 네 관심이 이제 조금 열린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거리에서 우리가 아까 했잖아 제가 물리적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예. 혹시 두 분은 찾으셨어요? 관심의 중심에서 네. 벗어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세련되고 멋진 그래요. 네. 네, 관심 영역에서 좀 벗어났다가 오늘 관심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좀 더 세련된 모습의 네, 옷 이렇게 네. 입고 계시네요. 혹시 선생님은 찾으셨어요? 그 모자라 스트라이트 복장이나 운동화나 예. 해서 되게 젊게 보이시고 그러네요. 쌩쌩해 보이세요. 네. 단란하게 입으셨어요. 활동적이고 색이 있게. 자, 우리 동생분.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 뭐 찾았어요? 어제는 이제 시골 가서 또 부모님 케어하고 설레발떡을 들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영석이가 우아해 보이네. 그래, 오늘은 조금 더 같이 보시는 그 모습에 의아해 보이는 모습이. 네. 자,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 거가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관찰? 그런데 관찰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보통은 어디만 쓰시냐면 눈만 쓰죠. 그쵸, 선생님 눈만 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보통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시각의 효과가 70%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관심을 100%로 바꾸고 싶으시면 시각 말고 다른 걸 쓰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다른 걸 여는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거. 그럼 시각 말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네, 맞죠.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시각에서 못 찾았잖아. 찾았으니까 패스고. 찾았으니까 그렇죠. 여기만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여기만. 네. 그러면 시각 말고 청각. 청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각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시켜 알겠지. 한번 질문해 줘보세요.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어제 일찍 가셨네. 여기에서. 네, 선생님은 물어보세요. 퇴근은 뭐? 샐러드를 뭐 사서 드십니까? 아니요, 집에서 만들어 아,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어때요? 차분해요? 네. 어제보다? 일터랑 아, 일터보다 차분해요? 네. 아, 그럼 마음의 여유가 여기 있으면 조금 피 나누는 그런 느낌인가 여기가? 피시는 아무래도 바쁜 일터 현장에서 조금 나와서 여유로워지는 모습에 그럼 우리 선생님이 느끼기에 목소리 톤이 그쪽에서 볼 때보다 지금 이쪽에서 듣기에 그쵸? 조금 마음의 여유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끼신 거잖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럼 선생님도 딱 듣고 느끼기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내 마음의 여유가 지금 오늘 조금 이 시간이 어제보다는 좀 여유로움을 찾아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했을 때 선생님이 느낌에 칭찬을 듣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잘 봐주는구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주는구나. 청각 이런 겁니다. 후각도 쓸 수 있거든요. 향기가 있잖아. 어제 안 쓰셨어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어머, 샴푸가 바뀌셨나? 향기가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남들은 몰라요. 내 샴푸 바뀐 거를 잘.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머? 향기가 바뀌셨나? 왜요? 샴푸 냄새 향이 좀 다른데. 아, 어제 하나 샀죠. 그거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은 오감을 열었을 때 진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통을 할 때 조금 관심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안 보이는데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맨날 옆에 있는데 아니요. 그분의 목소리 톤으로 그분의 감정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의 향기를 통해서도 뭐 먹고 왔는지도 알아. 청국장 먹고 와봐 금방 알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감 전체를 열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구체적으로 찝어서 하세요. 그럼 뭘 찝으냐는 맨날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자꾸 뭘 찝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 나의 관심이 열려있지 않고 오감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고 열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실 거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껴둔 초콜릿은 녹아버려요. 즉시 과감하게 바로. 좀 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좀 있다가 더 못해요.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냥 거기에 느낌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그걸 하셔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근데 칭찬 말고도 사실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타이밍. 예.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는 타이밍. 마음에 들면 대시. 놓치면 자체가. 면놈이 자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예전에 어떤 걸 읽었냐면 이런 걸 읽었어요. 정말 예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저 여자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예쁜데 다 짝이 있겠지. 그래요. 다 짝이 있겠지. 누군가 저렇게 예쁜 여자를 가만히 두겠어? 근데 정작 그 여자는 없어요. 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전환을 한 번만 돌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래서 잘 보시면 예쁜 여자 옆에 잘생긴 남자 별로 많지 않아요. 연예인 빼고. 용기 있는 사람이 예쁜 여자를 잘 이렇게 얻어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만큼은 아끼지 마시고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온몸으로 가라 이렇게 됐어요. 온몸으로. 네, 아까 선생님 진단하실 때 오늘 지금 타이밍은 좀 그래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몸을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조금 제스처. 그게 제스처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입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팔로다가도 하죠. 고개도 앞으로 몸도 약간 숙여지죠. 네, 또는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칭찬하실 때. 네.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향기롭다가 아니라 그래요. 자, 두 분은 재현하시고 나머지는 봐주세요. 시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네, 맞아요. 귀여워요. 네, 우리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선생님, 해보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도? 그럼요. 여기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자. 우리 선생님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확실히 그냥 말로 할 때보다 조금 몸을 쓰면, 네, 이게,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회원님 칠 때 그런 말 했죠. 과장되게 해라. 입도 막 크게 벌리고, 그쵸? 과장되게 이게 몸 동작이 좀 커 보이고, 모션이 이렇게 동작이 크면,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안 보여도 일부가 잘 관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온몸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개석상에서. 둘이 은밀하게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그죠? 은밀한 칭찬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개석상 많은 곳에서 하시면,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이거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저희 신랑은 되게 오래 쓰거든요. 이거를 뭘 쓰냐면 피로연을 했을 때 저희 때는 이제 피로연을 결혼식 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먼저 이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신랑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장에 이렇게 와 있었고 저렇게 앉아 있었고 여기 친구들이 쫙 이제 저희 신랑 친구들이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애가 술을 한 잔 먹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친구 다 동갑이니까 야 그때 너는 왜 얘랑 결혼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야, 너는 왜 얘랑 결혼하냐? 이렇게. 근데 제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잘생겨서? 반응이 없구나. 이렇게요.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미쳤구나 제가. 야 어디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저희 신랑은 그 소리를 지금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진짜 잘생겨서 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이제 제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네, 뭐였냐면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뭐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죠? 예,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그런데 볼 거는 뭐 얼굴밖에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로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우리 신랑하고 결혼할까. 참 단순하게도 누가 다른 여자랑 살면 기분이 더 나쁠까 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살면 기분이 나쁠까? 우리 서방이 다른 여자랑 살면 내가 기분이 나쁠까? 저는 사랑의 척도를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다른 여자랑 같이 살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감히 이분을 버리고 일로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진 돈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여기 훨씬 많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신랑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 근데 그거를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냐면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말은 저희 신랑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게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칭찬이 사실 뭐냐면 저희 신랑이 몇십 년을 착각하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게 사는 건 공개 속상의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예, 여러분들 누군가를 좀 칭찬을 하고 싶을 때 사람 많은 거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모르셨구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를요? 제일 예쁘다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상냥하다고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열정이 제일 많다는 얘기를 이미 다 우리는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소문이 다 났다. 어르신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이지 좋아하시니까.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여러 명 이렇게 뭔가 하신 데 가서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어르신 어깨 뽕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칭찬을 하고 나서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 내용들이 이런 요소도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구체적인 칭찬 쓰시면 되고, 저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서 휴머니티도 수업하고요. 요거 썼는데, 한 분이 이게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 네, 지난번 선생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오셨을 때 이거를 썼는데, 한 분이 눈시울이 이렇게 했죠. 나 뭐 잘못했나? 속으로 내가 강연, 뭐가 좀 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남편분은 이제 보내시고 혼자 되신 거예요. 근데 혼자 되시고 났는데 배우자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짧은 여운 동안에 그리움. 이제 그리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꺼낼 수 없는 아련함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요. 꺼내볼 수 없는 아련함. 그게 그리움이거든요. 꺼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는 없는데 그냥 가슴에 계속 아련하게 맺혀오는 게 그게 제가 볼 땐 그리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그 마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 림자 안에 뭘 붙이는 거냐면 이름을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라는 창고 이렇게 써요. 당신의 이름이라는 창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라고 하자고 창고 이렇게 읽잖아요. 창고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집어넣는 데가 창고잖아요. 근데 이름 안에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람과 보냈던 모든 추억들을 다 가득 담고 있는 게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내 안에 주어진 창고는 어떤 한 사람의 추억의 이름으로 차곡히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마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출간되는 제 책 안에 이 글이 한 토막이 이제 한 자락에 실려요. 그게 여기 제가 휴머니티도 강의하면서 제가 느꼈던 기적 같은 순간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한테는 저 이름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자, 칭찬법 중에 사실 호칭 칭찬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칭이 님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칭찬해 주시기 전에 나부터 칭찬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셀프 칭찬 해보셨어요? 정신과 의사 문요원 작가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이거 나. 그러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나조차 내 실수조차 끌어안아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기본의 칭찬의 어떤 위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 셀프 위로라고. 근데 우리는 남 칭찬은 열심히 해주면서 나는 잘 안 해요. 언제 칭찬을 해줬을까요? 나 칭찬해본 기억 있으세요?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토닥이면서 멋져 진짜 너 진짜 잘했어. 해줘본 적 있어요? 있긴 있죠? 하는 편이래요. 우리 선생님은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나 칭찬해준 적 있어요? 왜요? 기억이 안 나. 우리 선생님 있어요? 진짜? 멋진 사람. A라면 멋진 사람. 네, 우리 선생님. 가끔 하죠? 선생님 잘하시는 거 어렵게.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도 하고 계시죠? 매일밤마다. 매일밤마다. 네, 자, 여기 매일밤마다 하실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깨닫게 되셨어요. 젊을 때는 좀 맞아요. 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젊을 때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여기 중에 여기 답이 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이 너무 귀해요.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일찍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물개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분들이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애들만 보면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 일이 원장님이 최고예요. 네. 세상에 이런 데를 알아서 보내다. 그리고 뭐 멋진 분이야 네. 진짜. 네, 선생님 해주셨어요? 가끔 하죠, 가끔. 오늘 많이 하세요? 우리 선생님도 칭찬? 나 칭찬.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음. 뭐라 한 다음에 바로 칭찬거리 차요. 그래요. 칭찬거리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은 다 아시죠?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이름만 자꾸 부르지 내 이름 잘 안 부르시잖아. 자, 이름이? 김미경입니다. 네, 김미경입니다. 이름이요? 김헌표. 김헌표입니다. 저도 처음 물어보네. 이름이요? 최연주입니다. 네, 연주 선생님. 네, 주미옥. 네, 주미옥 선생님. 문영희. 네, 문영희 선생님. 박경애입니다. 박경혜 선생님. 이종훈. 네, 이종원 선생님. 정진수입니다. 정진숙 선생님. 네, 그다음 진순 선생님. 얼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김용의입니다. 네, 자매 맞네요. 이거로다가.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칭찬은 셀프 칭찬인데 나한테 내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어색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지 여러분도 하잖아요. 옥수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말만 하면 손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두드리면서 옥수님 하는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옥수님 이렇게 내가 나를 왜 여기는 하고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었을 때, 네, 포근하게 옥수님 이렇게 해서 3번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로 가겠습니다. 항상 이쪽만 하는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크게 목소리 크게 시작. 용희님. 네. 잘 왔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도? 원장님 이뻐요. 네. 손님 수고하셨어요. 네. 종원님 구경해요. 아우, 그래요, 네. 경혜님 최고예요. 네. 용희님 사랑해요. 네. 네. 미영님 자랑스러워요. 아우, 네. 연주님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헌표님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미경님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예, 내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는 두 분은 매일 하고 있으니까 하실 때 좀 두드리고 어깨도 좀 이렇게 시룩시룩 해주시고, 그쵸?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안 해주면 혼자 하면 돼요. 너무 안 해주면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 돼요, 혼자.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 사람이 와서 합니다. 미쳤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럼 이제 그때 하면 돼요. 안 해주니까,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해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해주거든요. 예, 이게 내가 나를 토닥이는 순간에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면서 2배로 안쓰러워서 끌어안아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에 붙여주는 호칭 칭찬법이 사실은 나를 먼저 살리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해주는 기법이 뭐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까운 사람 있으시잖아요.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이러니까 보통 배우자를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분식을 이렇게 사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지금 그리운 사람일 수 있으니까 부를 쓰니까 불러도 들을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불러서 답을 이렇게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괜찮은데 그분은 이미 여기가 아닌 세상에 살다 보니 불러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하셨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살아계실 때 많이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부를 때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분 부르실 때 누구 아빠 자기야. 그렇죠. 누구 아빠 자기야 이렇게 하지 이름을 부르시진 않으시잖아. 네, 아직 없잖아요. 아니 우리 세대는 이름 부르면 그러죠. 예의가 없다 없는 세대였지. 네.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네.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이름을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주는 있어요? 그리고 이름 넣어서 네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님 여기도 네 이렇게 자 안 들을 테니까 두 분은 알 것 같으면 별표님이라고 하시면 돼.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알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는 동그라미님 여기는 별표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자 최대한 내 마음의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는 호칭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번엔 내 이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련히 떠오르는 그 가까운 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칭찬해주고 싶은 분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끝에다가 님자 넣어서 자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만 하니까 어색하시잖아. 그러니까 제스처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봐줘 이렇게 하잖아. 누구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발 벌리고 누구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자 가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좀 이렇게 저기는 계속 이러고 계시잖아. 네. 오늘 가셔서는 그분한테 지금 하셨던 것처럼 어렵다. 저는 선생님인데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기 싫을 거야. 그럼요. 어려운 걸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걸 하면 어려운데 아는 걸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아는 걸 실천이 안 될까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하기가 오늘 좀 점심에 뭐 먹었냐?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님 이렇게 해주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놀라는 마음이 결국 한 시간을 좀 몇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좋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에서 강의하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3-3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3-3번. 왜 3-3번 얘기하면 충청도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식사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드세요. 식사하시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술 뜨시죠? 그럼 한술 먹어볼까요? 이게 충청도는 예의에 막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3-3번을 해야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충청도에 내 충청 욕하는 것 같지만 간을 잘 봐요. 간이 뭐냐 이거거든요. 네가 먼저 먹어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먼저 해봐. 해보고 괜찮으면 할게. 먹어보고 맛있으면 할게. 그럼 뭐 주나? 맛있으면 그 사람이 다 먹지.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는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3번 하지 마요. 한 번 할 때 바로 하세요. 간 보지 마요. 먹고 맛없으면 뱉으시면 됩니다. 자꾸 재는 거 하지 마세요. 얻어갈 게 없으니까. 충청도에서 하지 말아야 될 2가지만 안 하면 충청도에서 잘 산다. 그 2가지가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하고 그다음 간 보지 않는 거. 전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근데 여기 위치역에 올라오면 거기보다는 반응이 훨씬 빨라요. 여기도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는 게 선생님 제가 이러면 이제 내가 가니까 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반응을 하는데 아마도 네, 한 번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중도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번 하시면 그분이 아마 할 겁니다. 너는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2번 하시면 또 말할 겁니다. 얘가 오늘 좀 이상하네. 3번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번째를 기다리고 만드는 게 3번째라서. 그런데 여기 지역은 경기도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번만 해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가셔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하고 가야지 이거. 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세요? 리액션. 네. 리액션. 네. 우 하나 둘 셋 네 번에 와요. 우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와 이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동물이 내는 소리야. 아까 네 이렇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와 이게 아니라 동물 내는 소리.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물결 3번은 찾아야 돼. 자 가겠습니다. 시작. 우. 우와. 네, 들어보시면 알아. 자. 우와. 우와. 네, 좀 괜찮네요. 네. 우와. 와, 네. 무슨 소리예요? 우와. 와, 예. 살아있어. 우와. 와, 네. 자, 선생님, 궁금해. 우와. 한 번만 늘려봐요, 선생님. 우와. 오, 네, 좋아요. 선생님도? 우와. 예. 자, 우리 선생님도? 우와. 네. 선생님? 우와.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봐요. 우와. 우와. 아까보다 낫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 효과예요. 나 혼자 할 땐 모르는데 남이 하는 걸 보니까 오, 살짝 올리면 되겠구나. 네. 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이거거든요. 역시 우와 이렇게. 그런데 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감. 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한 삶을 사세요. 감사. 누가 모르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왜 감사라는 게 뭘까, 뭐가 감사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 위에 2개가 있어요. 얘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탄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우와, 역시. 이 감탄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우와, 쌤 역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2번째. 그렇죠, 선생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감탄해주는 사람과 감동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2가지가 결과는 이분과 나 안에 감사를 맺어주는 겁니다. 이게 3박자가 맞아가는 거거든요. 자, 어쩔 수 없는 또 나와야 돼. 충청도에서 저는 이제 병원 동행 매니저랑 생활지원자 양성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서울의 병원 동행 서비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랫역 갔다 충청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이 서울에서 시범사업 2021년 딱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시범사업하고 결과가 몇 %가 나왔냐면 93.9%가 나왔어요. 100% 중에 몇 %라고요? 93.9%.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거 빠르잖아요. 거기는 한참 있다가 우와 이러거든요. 선생님 한 속도 빠르게. 그런데 93.9%를 보고 이 경기도나 인천 분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와 서울 얘네 뭐야 이렇게. 왜 이래 왜 퍼센테이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열에 9반 이상은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감동 먹었을 거예요. 그 감동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줍니다. 2021년 11월에 시범사업해서 결과물이 2022년 11월에 나왔는데 2023년에 바로 경기도와 인천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와 라는 소리 때문에. 우와 너네 진짜 뭐야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가 감동 먹고 같이 줄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결국 감사를 누가 가져간 거냐면 둘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해봐서 기분 좋게 줘서 좋고 기분 좋고 받아서 좋고 그게 결국 감사를 이루는 건데 감사를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감사는 감탄부터예요. 넘어져도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 안 찢으길 다행이다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바지가 찢었는데 엉덩이 찢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에서 그런데 다행히 뭐예요? 무릎이 찢어졌잖아. 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넘어졌는데 어머 세상에 왜? 바지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새 거 살지. 이런 삶까지 가시려면 예, 우리가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감탄과 감동과 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챙기고 살자고요?
그렇죠 선생님. 상가만 챙기고 하시면 돼. 그러면 예, 요런 칭찬법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은 유머 있으신가요? 네. 쉽지 않죠. 제가 볼 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유머. 예, 이 유머라고 하는 게 예, 재치가 있어 유머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뒤 상황에 뭔가를 이렇게 좀 갖고 있어요. 저는 유머를 어디서 키우기 연습을부터 시작을 했냐면 강의를 하니까 네, 강의를 할 때 유머가 없으면 사람들이 웃질 않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유머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아재 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처음 강의할 때? 졸음 제조기가 제 별명이에요. 그냥 나 그러면 다 자요. 진짜 대놓고 자 이렇게. 야간 강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들어오면 이제 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합니다. 몇 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딱 펴요. 그럼 바로 자요 이렇게. 이런 면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자요. 근데 이걸 탈피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잘리겠는데? 이 생각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안 주무시게 하려면 이거 앉아게 하려면 뭘부터 해야 될까? 웃겨요, 앉아서.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재 개그 같은 거 팔거든요. 웃기지도 않은 유머책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2페이지 넘기면 쓰고 4페이지 넘기면 쓰고 이렇게 표준교재 책 안에 페이지마다 그걸 써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 잔다, 숙인다, 읽어요. 그러면 걔 중에 분명히 꽂히는 분이 있어요. 한 명이 없거든요. 근데 한 명이 웃으면 그 다음에 2명이 깹니다. 왜? 이 사람이 자다가 왜? 뭔데? 막 이래요. 그 웃음소리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머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재 개그부터 깨우고 가다가 이제는 어떤 적절한 타이밍마다 이제 하나씩 찾기를 시작한 건데 아직도 제가 유머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유머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웃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웃긴 사람 이러면 좀 웃긴 사람이야. 별로 뉘앙스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유머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제가 아는 강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그래요. 나 있잖아. 진짜 잘생긴 사람 봤거든? 누구야? 정우성 씨. 내 바로 눈앞에 있었어. 진짜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기가 막히게 외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그때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왜요? 너무 못생겨요.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못나 보여서 안 되겠어 이렇게. 근데 또 이분이 그래요. 나 진짜 부자도 만나봤거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왜요? 쿠폰 쓰더라. 쿠폰. 야, 밥을 사주는 쿠폰. 좀 없어 보이는. 딴 데 써도 되잖아. 그거 얼마나 알뜰알뜰 이런 거야. 그치? 이래. 그런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 누구? 유머, 웃기는 사람. 나 웃겨주는 사람. 건강관리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일식백천만. 이런 게 있거든요. 일식백천만. 1.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하고. 10. 하루에 10번 웃고. 그쵸? 그 다음에 100. 하루에 100자 읽고. 그 다음에 1000자 쓰고. 만보 걷고. 뭐가 제일 힘드시게요? 만보 걷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10번 웃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혼자 웃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웃어. 혼자 웃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하루에 10번을 웃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머지는 보세요. 좋은 일 하는 걸 나 혼자 하면 돼요. 100자 읽는 거야? 아이고 나 혼자 읽으면 되지. 1000자 쓰는 거 그것도 내가 혼자 하면 돼요. 만보요? 누가 뭐래 나 혼자 걸어다니면 되지. 근데 혼자 10번 웃어봐요. 이렇게 웃으면 저는 무언의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웃는 거는 혼자 웃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건강기법 중에 가장 좋은 건강기법은 나를 웃겨주는 사람 옆에 한 분을 다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장수합니다. 네, 이 사람 장수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웃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럼 이분은 장수합니다.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되어주면 되죠. 네, 옆에 웃겨주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없으면 내가 웃겨주는 사람 하면 되죠. 왜? 그 사람이 웃겨줘서 웃나 내가 웃겨서 웃나 둘 다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이러니까 없다 실망하지 마시고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이 유머는 의사소통에 진짜 치매 어르신들 말 못하는 어르신들도요. 가서 웃겨줘 보세요. 미소는 짓거든요. 눈웃음의 표정은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네,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게 본인이 힘들겠지만 내가 이제 유머스럽게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렇게. 그거 진짜 한번 경험하시면 계속 하는데. 네, 그 경험해보시면. 네,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힌 소통. 자,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경청은 딱 한 줄이에요.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비언어에서 뭐를 캐치하셔야 된다고 했죠? 감정. 감정, 그렇죠? 그럼 감정을 캐치하려면 마음을 들어야 감정을 알잖아요. 우리가 경청하세요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를 꼭 강조해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런 경우에요. 경청이.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친구들 모임에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야, 너 왜 지난번에 안 왔어? 지난번 모임에서 너만 빠져서 다 왔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나 잠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었는데? 여행 갔다 왔어. 어디에? 저기 그냥 베트남 다낭 잠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본 친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랬어? 야, 나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 갔을 때 거기가 내가 좋고 뭐는 맛있고 뭐는 맛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청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경청은 뭔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갔다 왔어도 그랬어? 어땠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왔으니까 신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거 먹어봤는데 너 같은 데 갔구나.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지난번에 갔다 왔지. 또 말해봐. 또 말해봐.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행 갔다 와서 자기도 경험치가 많잖아요. 그거를 말할 수 있게 줘야지 그냥 똑같다고 야 나도 그때 거기 갔다 왔는데 야 너 그거 해봤거든? 나 그거 먹어봐서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건 경청인가? 마음을 들으려는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거잖아. 그래서 경청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냥 들으세요.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그리고 말의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할 때 감정, 기분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소통의 목적을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을 하겠다는 건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결에 나의 결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 소통을 한다면 왜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맞장구 쳐주시고 맞장구는 아까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거. 와 이런 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자 지난번 제가 할 때 그 얘기했죠. 우영우 변호사처럼 하면 치매 좋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말을 따라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뭐 드셨다고 했고요? 오늘 아침에 토스트 드셨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오늘 아침에 나 토스트 먹었어요 이러면 내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토스트 드셨어요? 라고 이분이 하신 말을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그럼 진짜 전달이 되게 잘 돼요. 가끔 말하다 보면 듣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아까 뭐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입에서 듣는 걸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고 그게 내용 반복, 내용 정리 이런 부분들을 꼭 소통 안에서 써주시라는 거. 자, 이제 레어드 화법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을 청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분 태도 봐요. 안 들어줄 수 없잖아. 예, 그러면 우리가 잠시만요 이거보다는 자 어떻게 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메모 남기세요 이게 아니라 메모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주시겠어요. 이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따가 전해주시겠습니까? 겠습니까? 겠습니까만 붙이시면 바로 뭐냐면 청유 부탁하는 용어로 바뀝니다.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부탁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부탁 잘하십니까? 잘 못하죠. 네, 근데 부탁을 잘하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부탁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인정하는 거죠. 우리 인정 못하면 부탁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좀 도와달라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마음 안에서 나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라 부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가끔 해요. 의견이 좀 다를 때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 네, 좋은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신 점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다음으로 그분은 사무하시니까 이런 거 가끔 느끼죠. 이거 전화 통화할 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막 올라오는데 한 템포 쉬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거. 자, 이것도요 아까 청유형하고 비슷한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실례이지만, 네, 실례지만, 요거를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실례지만, 요렇게. 실례지만, 이렇게. 그래서 실례이지만이라는 단어 하나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걸 잘라주게 만들어요. 자, 혹시 선생님들 나 전달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네, 나 전달법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 효과가 먹힐 때가 딱 이건데, 저는 나 전달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탁 언어라고 생각해요. 부탁. 저 해봤어요. 저 얘 5살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얘가 자꾸 여는 거예요. 난 추운데. 그래서 창문 좀 닫아봐. 아까 창문 좀 올려야지. 이러면 안 올려요. 근데 뭐라고 올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엄마 몸에 닿으니까 감기가 걸릴 것 같은데 엄마 한번 봐서 창문 닫아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띵 올립니다. 뭔 차이였을까요? 창문 닫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행동을 내가 뭘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명령 언어로 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나를 한번 봐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시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모래시계가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하면 절대 저거 못해요. 네, 또 하나 예시를 좀 이런 거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애들이 막 어질러 놓는 거죠. 일로 와봐! 이거 좀 치워봐! 이렇게 하면 안 치워요. 그럼 어떻게 치우는지 아세요? 있는 거 보죠. 이렇게 잔뜩 어질러 놓으면 엄마가 일하고 와서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너네가 치워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하면 얘네들이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행동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오늘 목요일날 하는 것도 그거를 잘하기 위한 재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 와서 나서시죠. 네.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처음 와서 나서시죠.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구면이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두 분이 뭐 해야 될까요? 바라본다. 그래서 몇 센치까지? 30. 네. 그 다음에 말하는데 말의 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늦어서 듣고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있죠? 그렇죠. 네, 노래하듯이 톤을 올리고 칭찬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스킨십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은 최대한 벌리고 손은 벌리고 그 다음에 5cm 정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이나 어깨 부위 그렇게 한마디만 좀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네, 서로 대화 시작. 아침에 잘 봐요. 저를 보시네요. 이 세상에 갑자기 아직도 하고 있어? 선생님 잘 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감금지검을 팔잖아. 네, 자 이렇게 만나서 요 인사를 한번 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업이 됩니다. 자, 오늘도 결과적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의사소통인데 이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보통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소통하는 건데 자, 우리가 소통한다고 하면 주면 땡 하면 되나요? 주고 받고. 그렇죠. 그런데 주고 나서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셔야 소통이 끝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주면 뭐 줬으니까 됐겠지. 그런데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 거를 상대방이 잘 받아들였는가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환 돌고 주면은 받은 사람도 주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려면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 안에는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어요. 자, 뭐가 더 중요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언어. 예. 자, 우리가 항상 전문책을 다 찾아보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예, 그게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얼마야? 93%. 와, 선생님 소통책을 좀 읽으시면 정확하시잖아.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해서 93%가 비언어를 차지하고요. 언어는 그 중에 7%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시하면 안 돼요. 그 예쁜 얼굴로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예,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7%밖에 안 되지만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그럼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냐.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우리도 아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을 해야 될까? 어떤 단어와 어떤 용어를 써줘야지만 저 사람이 좋을까? 라고 하는 말이나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하는데 예쁜 말을 단어를 많이 쓰시려면 예쁜 말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내 주변에서 예쁜 말 많이 써줘야 내 귀에 그 소리가 따다다다닥 들리는 거고 나도 모르게 하도 반복적으로 들어서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아름답다 뭐 어쩌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잘 써요. 다른 건 없어요. 예, 내가 여러 책에서 아름다운 표현들과 감동적인 문구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걸 글로 쓰는데 이거는 글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면 입에서 말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용어들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다 있냐면 책에 있는데 두꺼운 책을 안 읽었다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화책 읽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동화책. 저도 저희 막둥이가 아직 8살이고 잘 때는 끼고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동화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다 보면 다 예쁜 말만 써 있어요. 아름답고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동화책에 많이 나오니까 나는 좀 예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떤 책을 읽는다고요? 네, 동화책. 그 다음 동화책을 띄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시를 읽으시면 돼, 시. 예.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시도 많은데 시집의 시 용어 안에 또 함축되어 있는 예쁜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요거 2개 추천합니다. 하나는 동화책, 그 다음에 하나는 시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이 언어가 예쁜 언어들이 많이 장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쁜 언어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비언어적인 거죠. 예,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은 내용이라면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이거를 전달할 때 기분 좋게 줘야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비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93%가 비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비언어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이런 거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리적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적인 공간. 친하지 않은 사람과 나란히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근데 조금 이제 나는 낯선게 처음 만난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거리감을 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물리적인 공간도 관계에 따라서 좁아져 가는데 여러분이 소통을 하고 정말 소통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그 사람과 관계의 물리적인 거리를 적정 띄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또 거꾸로 가는 경우 있거든요. 되게 좀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너 이만큼 테이블을 띄고 앉은다면 그러면 소통하고 나서도 그쵸? 뭔가 이렇게 막 마음 안에 친근한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데 너 쪽부터 앉으면 그럼 또 이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할 때 공간, 이 공간이 결국 뭐였냐면 우리가 휴머니튜드 케어에서 몇 센치 앞으로 가라?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 보이고 움직이고 하는 분들은 1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거동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30cm가 이 물리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나 외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외모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의학의 기술을 빌려야 돼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형. 그죠? 그런 외모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형을 하지 않아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만하면 괜찮죠? 이런 말씀을 좀 듣는다면
반드시 감사해야 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그러죠, 부모님이죠. 내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으니까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일단은 네,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일단 많이 모으셔야 돼요.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용모예요. 네,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용모는 바꿀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용모를 다듬어가는 게 뭐가 필요한 거냐? 여기 나와 있죠. 네, 옷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옷. 그래서 뭐 비싸고 뭐 좋고 이런 거가 아니라 나의 체형을 좀 알고 계셔야 돼. 나의 체형. 내가 엉덩이가 큰 사람인지, 그죠? 다리가 짧은 사람인지 그런 체형에 따라서 옷 입는 모습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은 첫인상에서 거의 한 70%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첫인상에서 뭘 보십니까? 눈이, 그쵸, 눈이 가죠. 어차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서는 예, 우리 있잖아요. 집에 가시면 그 쌓아놓는 거 있잖아. 그 뭐예요? 화장품. 여자분, 남자분들은 잘 안 하시지만, 근데 요즘 현대는 남자분도 화장품 잘해요. 예, 그런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용모를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자, 제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나가셨는데 이제 두 분이 좀 친하셨던 거예요. 이 안에 교실에 계실 때도 친했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화장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주 깊게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이 두 분이 같은 집에 가실 때 여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리 실습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 이동을 하다 보니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어르신한테 쓰레기 봉지 하나 살 돈 주세요 라고 하시면 어르신이 돈을 주실 거예요. 쓰레기 봉지 하나에 한 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1,000원 한 장이면 되니까. 그래서 1,000원 한 장만 받으셔서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여기 이렇게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가야 되는데, 어르신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가 한 분 계셨던 거예요. 동생이 있고. 그래서 언니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니까 먼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여차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봉지 사기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어. 아니, 있다고 했는데 제가 1,000원만 주세요 하면 요양보 선생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없어. 아니, 없는데 어떻게 줘? 이렇게 좀 화를 내시니까 3번을 부탁했는데 안 되니까 나오신 거야. 그래서 이 동생 같이 나갔던 요양보호사 동생 후배한테 없대. 근데 어떻게 네가 가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들어가서 똑같이 했겠죠? 네, 그랬더니 어르신이 어떻게 하냐? 주머니에서 어떻게 보내서 1,000원 딱 준 거예요. 차별하시네. 그러죠, 차별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대화를 할 때 뭐야, 내가 할 때는 없다고 하더니 왜 그분이 여기 너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아까는 제가 달라고 할 때는 없다더니 왜요? 어르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렇게. 예뻐서. 어머.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야? 그쵸. 이쁘고 가야 돼. 그래, 이쁘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외모로서가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갔던 분은 저도 알아요. 제가 수업하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화장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한 분은 한 번도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갔을 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실습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세요. 립스틱도 최대한 밝은 거 바르세요. 반토막 눈썹 가지 마세요. 보면 깜짝 놀라니까. 최대한 예쁘게, 내가 봐도 예쁘게, 남이 봐도 예쁘게, 집에 안 쓰는 화장품 다 꺼내서 칠하고 가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습관이 안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쁜 여자만 남자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여자 선생님이 훨씬 많으시잖아. 오늘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저기 여기 이렇게 한 20, 30대 젊은 막 키 크고 이렇게 얼굴 이런 분하고 좀 깔끔하게 꾸민 분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에 입으시던 추리닝 입고 나오신 분 길거리 이렇게 둘이 나란히 가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가 서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디 가시나요? 아예 뻔한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 남자분들 조금 더 세요. 그리고 표현에 조금 더 빠른 거.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내숭을 조금 이렇게 뒤에서 빼고 있는 것 뿐이지 예쁜 여자와
예,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어. 일단 예쁘고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외모가 아니라면, 받은 외모가 아니라면 최대한 꾸밀 수 있는, 근데 이 용모도 사실은 나를 아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제가 마음이 넘어가니까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있구나. 예쁜 거와 아름다운 건 다른 거예요. 예, 아름다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다 포괄시키는 거, 포함시키는 거. 배가 이만큼이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거. 팔뚝살이 이렇게 흔들려도 이 정도는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예쁜 거보다는 아름다움 쪽에 있는 그대로 좀 포용할 수 있는 거. 그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내가 꾸밀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열심히 가져가시는 거. 그게 소통에서 준비에 들어가는 비언어에 들어갑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많이 꾸미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리작용이다라고 해서 뭐 자세, 몸짓, 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자세에서는 하나만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 선생님 너무 잘해. 네. 선생님 너무 잘 알아. 저는 다른 자세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자세는. 그러니까 소통하실 때 가장 상대방이 방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약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는 자세. 거기다가 한 번만 뒤로 더 가주시면 이건 100% 방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근데 좀 집중하시는데 습관이 안 되셔서 못 내려셨나 보다 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로 젖혀지면 그건 완전 방어벽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들만 좀 피해 주신다면 자세에서 크게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몸짓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짓.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뭘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중요하거든요. 더하기 인생.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뭘 안 하면 좋습니까? 빼기 인생을 가는 건 더 귀한 것 같아요. 빼기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고 뭐를 할 때 뭐를 더 하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더 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때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의 이런 몸짓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안 쳐다보는 그런 거나 계속 이런 거. 그냥 의식적으로 그분이 끄덕여요. 일정 타이밍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경청해서 듣는다는 걸 표현해주는 건 좋은데 이 고개가 좀 거침없이 막 계속 그러면 이분은 뭔가 좀 박자를 맞추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내 고개의 끄덕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몸짓이 더 좋고 그리고 표정이다라고 하면 뭐 다양해요. 표정은요. 여러분 상대방 표정 보면 혹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짝꿍의 눈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네. 졸린 분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졸린 눈은 금방 아시잖아. 그 다음에 가끔 소통하시다 보면 눈꼬리가 이렇게 찍 올라가는 분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분은요?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간도 찌그러지지 이렇게. 눈이 킥 올라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눈꼬리와 미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있죠. 입꼬리. 네, 근데 입꼬리를요 항상 올리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진짜 미소가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끔 이제 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이라 아니라 대화하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좀 기분이 또 불편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우리가 왜 봐줘야 되냐면 소통은요 항상 끝나면 기분이 좋게 끝나야지 기분 나쁜 감정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시각적으로 봐주는 거 이렇게 해요.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제 강의를 유튜브나 이런 걸 들으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가만히 앉아있고 돌아다니면서 해? 저한테? 왜 이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왜 이렇게 무음을 자꾸 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2시간 동안 몸 하나도 안 쓰고 강의하잖아요? 다 자요. 맞아. 진짜 다 자요. 그래서 제가 몸을 쓰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졸릴만 하고 지루하다 하면 가서 쭉 건드리는 거 이렇게 해요. 그게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도 저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물론 말은 제가 하지만 이분이 잘 듣고 있나? 이렇게 하려면 중간중간 점검을 할 때 표정을 보는 거예요. 눈이 내려간다? 그럼 나 농담도 하고 딴 것도 해야 되고요. 초롱초롱하다? 그럼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실 때 그분의 요런 세 가지도 잘 봐주셔야 되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